보수 일색이었던 지역 정치 민심이 총선과 대선 이후 다양한 색채로 변화했습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이런 정치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 시립희망원에서 직원이 생활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증언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시립희망원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노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면서 노인 낙상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인 낙상 환자 4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주 이번 시즌 처음으로 연승을 기록하는 등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꼴찌 탈출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을 흔히 정치적으로 보수의 텃밭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보수 정당이 독식하다시피 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정치적 색채는 점점 옅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이번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더 뚜렷해졌는데요. 지역 일꾼을 뽑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보수 정당 대선 후보가 대구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한 것은 이번 19대가 사상 처음입니다. 보수 일색이던 지역 민심은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해 20대 총선 이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제 지난번 총선 때도 야당 출신 인사들이 몇 분 당선이 되었고요. 대구 경북의 정치가 다양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 정당의 오랜 독식에 따른 염증에다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민심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개혁적 조치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진보와 보수가 섞인 다양화된 정치적 색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치적 다양성이 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을 뽑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정치적 색채보다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성격이 강하고 특정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지역 활동이 미미한 데다 출마 후보군도 부족해 정치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얼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통치를 하느냐, 열린 통치를 하느냐가 한 가지 변수이고요. 현재 정당 체제를 얼만큼 길게 갖고 가느냐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뚜렷해진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이 보수 정당이 독식해온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정당들의 과제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새 정부 출범 뒤 경상북도와 각 시군마다 정책 추진을 위한 연결고리를 찾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이 하나같이 특정 정당 일색이다 보니 정책에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뒤 경상북도가 바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7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갖고 대응책 찾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선 시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여야가 바뀌면서 정책의 큰 틀이 변하자 포항시도 대통령 공약을 분석하고 국별로 실행 계획을 보고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뀜에 따라 그 정책이라든가 사업 등에서 많은 부분에서 달라짐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고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할 일은 태산인데 새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경북 국회의원 13명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도의원 60명 가운데도 자유한국당이 56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2명뿐입니다. 자치단체장마저 국회의원과 같은 당이다 보니 다른 당과 소통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새 정부 도내 공약 7개 가운데 경상북도가 건의한 사업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우리 경북은 특정 정당의 또 국회의원들께서 다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간의 야당과 협조나 또 경북 공약들에 대해서 소통 창구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의 권력 지형은 변할 수 있고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지는 만큼 지역에서도 보수와 진보 양쪽 정치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교수 등 전문가 그룹부터라도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새로운 정책에 어떻게 부응해야 되는지 우리 그 전문가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성장할 때 정권 교체에 따른 지역 소외의 우려는 줄어들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정책 감사를 실시하고 4대강보를 상시 개방할 것을 지시하자 지역 환경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궁극적으로 보해 철거 문제까지 검토해서 낙동강이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감사를 통해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에서도 보복 완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막혀있던 대중국 통상 분야와 지방 외교 현안이 하나둘 풀리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완화 움직임이 통상 분야에서 가장 먼저 감지됐습니다. 한 달여 동안 30건에 달하던 경상북도의 중국 수출 기업 피해 신고가 5월 들어서부터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중국 수출 관련 어떤 기업들의 피해상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특히 대금 결제라든지 통관 지연 절차들이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실제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의 한 업체는 협상조차 중단됐던 중국 바이어와 며칠 전 2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 주소가 성주인 거를 원래 알았는데 되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안 된다 그랬다가 지금은 말이 바뀌더라고요. 계약서 작성했고 도장 찍고. 지방 외교 쪽도 보복 해제 신호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가 사무국을 맡고 있어 추천권을 가진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 사무총장 임명이 의장단체인 중국 후난성의 반대로 무기 연기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바로 승인이 난 겁니다. 신정부의 중국 특사 파견에 이어 7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광 쪽도 중국의 한한령이 머지않아 풀릴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기존의 중국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걸 다시 복원하고 그것이 풀렸을 경우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팸투어, 홍보 설명회. 경상북도는 중단됐던 중국 관광단 팸투어 현지 홍보 설명회 재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상북도로서는 중국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챙겨야 될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기면서. 경상북도는 사드 배치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 불고 있는 이런 유화적인 분위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골다공증이나 낙상으로 인한 노인 골절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0명 가운데 4명꼴로 1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살 손순자 할머니는 며칠 전 갑자기 고관절 통증이 심해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넘어지지도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고관절뼈에 금이 간 것이 발견돼 철심으로 이어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노화로 뼛속 칼슘이 빠져나가는 골다공증이 주 원인입니다. 이래 걸어 댕기는데 우리 하디는 거리가면 요 못 뛰던 게래. 화장실에 이래 기가 돼.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 골절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골절상은 삶의 질을 급속히 떨어뜨려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4개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 한국인의 삶에 부담이 되는 질병 중 하나로 낙상이 꼽혔습니다.
건강보험 진료 자료를 통해 한국인이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분석했더니 이 낙상이 7위로 나타나 10년 전에는 순위에 없던 질병이 새롭게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뭐 크게 다친 것도 없고 했는데도 갑자기 특히 노인 골절은 환자 4명 중 1명이 1년 안에 숨질 정도로 사망률이 높아 더욱 치명적입니다. 젊은이보다 회복이 더딜 뿐더러 폐렴이나 욕창, 영양실조 등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빠르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관절 골절을 당했는 노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폐렴이 오거나 욕창이 오거나 영양실조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수술을 빨리 해줘요. 의료계에서 노인 환자를 상대로 낙상 예방 교육까지 진행하는 등 노인 골절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주 5승 1패로 올 시즌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직 성적은 최하위권이지만 부진 탈출의 시작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시즌 초반의 악몽을 떨쳐낼 수 있을지 석원 기자가 짚어봅니다. 단 한 번의 연승도 위닝 시리즈도 없었던 삼성. 하지만 지난주 원정 6연전에서 SK에겐 시즌 첫 연승과 위닝 시리즈를, 바로 이어진 하나와의 맞대결에선 3연전을 모두 잡았습니다. 지난해도 기록하지 못했던 시리즈 수입, 무려 661일 만입니다. 시리즈 수입을 달성한 경기에선 국민타자 이승엽의 KBO 역사상 첫 통산 450호 홈런도 함께했습니다. 50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흥은 없고 그저 팀이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내고 있고 힘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홈런을 친 경기에서 이기게 돼서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상위 타선에서 하위 타선으로 옮긴 구자욱이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청신호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타자인 러프를 중심으로 중심 타선이 기대치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 부활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할 때 승률에 머물던 봄을 지나 더워진 날씨와 함께 팀이 조금씩 투타의 균형을 되찾으며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리그 12승을 기록한 삼성이 이번 주 KT전까지 위닝 시리즈를 이어간다면 시즌 승률 3할대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아직 9위 하나와는 5게임 차로 뒤집기에는 쉽지 않지만 8위 KT와의 이번 주중 홈 3연전에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5월이 가기 전 꼴찌 탈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손현준 감독이 팀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팀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FC는 시즌 초반 강호, 서울을 홈에서 잡는 등 선전을 보였지만 5월 들어 울산전부터 지난 제주전까지 4연패를 당하며 리그 최하위 인천에게 승점 1점 차로 앞선 11위에 그치자 손 감독이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는 이번 주말로 다가온 상주와의 홈 경기는 안드레 코치가 감독 대행 체제로 경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과 노숙자 등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인권위 무참의율인데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지고 현재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문화방송 취재 결과 기존에 밝혀진 사실보다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시립희망원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번 한 주 동안 천주교재단이 운영해온 희망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희망원의 한 간부 직원이 생활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보도합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1990년대 후반 대구시립희망원에 입소한 지체장애인인 A씨. 입소 직후 머물게 된 신규 생활관에서 한 생활인이 희망원 고위 간부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것을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신규 생활관을 나온 뒤에도 폭행으로 또 다른 생활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비가 왔는데 오란이 생겨가지고 개인적인 오고 말하자면 안 돼요. 그냥 자기는 신기좀 마치
폭행치사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생활인은 2000년대 후반에도 신규 생활관에서 또 다른 폭행치사 사건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람도 죽고 두들이 두들이 병 걸리는데 두들이 막아 죽은 것도 있어. 그런 걸 말해보면 큰일 나지. 이 사무실 걸라보잖아. 그래 두들이 먹고 얼마 있다가 죽었더라고. 희망원을 운영해온 전주계 측과 대구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직원의 생활인 폭행치사는 없었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취재진은 폭행치사 의혹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려 했지만 희망원 측은 거부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던가요? 취재 불가라고 그래. 취재 불가. 일단 희망원 총무가 가지고 모든 걸 일단 관장하고 있으니까. 예. 총무가 팀장이 연락이 있었다네. 위탁 운영을 맡긴 대구시도 진실 규명보다는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명단 자체는 이렇게 외부에 나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명단화 해가지고 하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러면 사망 진단서 같은 확인하셨습니까? 그거를 확인을.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희망원에서 숨진 사람은 309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가운데 최소 21명은 병사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대구시립 희망원 내 생활인에 대한 폭력 행위와 인권 침해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등재시켜 선거를 치른 혐의로 올 초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 선고를 받은 서대구농협 조합장 A씨가 낸 상고심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보다 앞서 주소지나 사업장이 조합구역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혐의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북대구 농협조합장 B씨의 상고심도 기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9일부터 한 달 동안 영천과 경산, 청도, 고령, 안동 등 5개 시군 1,900여 헥타르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을 헬리콥터로 뿌립니다. 또 오는 10월까지 항공방제가 어려운 곳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재선충병 피해 지역과 경계 지역 등 4,900여 헥타르에는 연막 방제기로 약재를 살포합니다. 경상북도에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재선충으로 벌목된 소나무와 잣나무가 99만여 그루로 집계됐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중국에서 대구 지역 의료기기 기업들이 잇따라 수출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지역의 6개 의료기기 기업들이 참가해 71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의료기기 시장 매출액은 61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과 맞서 싸운 문경 출신 의병 56위와 무명 의병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제막식이 오늘 문경 영신숲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병들의 후손과 임진난 정신문화 선양회 회원 등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비문에는 문경시 산양면 개성고시 문중에 고상증 선생이 쓴 의병일기인 용사실기와 최근 발견된 권용중 선생의 용사일록, 문경 지역의 의병 창의 과정과 활동, 참가자 명단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동료들에게 1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간호사 5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영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